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제 또 약간의 전국에 눈비가 또 내렸다고 그러죠? 예, 그러고 날씨가 또 굉장히 또 추워졌습니다. 아침에 살 얼음이 얼어서 빙판길이 있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아침 안전운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루블화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시그널로 미국이 약간 혼조를 보였지만 반면 유럽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원유가 계속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지지선을 56달러 정도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정유 관련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거의 오래 했었는데 정유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오면서 그리고 뿐만 아니고 원자재 관련 기업과 금융 기업들도 반등을 보이면서 유럽 같은 경우는 7거래일 만에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황을 저한테 듣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 세계적인 움직임과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을 보려고 그러시는 거죠. 근데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나쁜 시그널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항상 시장이 불안할 때가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들이 한 종목씩 나오게 됩니다. 즉 강한 종목들이 시장을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눈치가 보인다, 글쎄 갈까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역발상에 기인을 해서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반대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거꾸로 움직이는 종목에 배팅을 하셔야 됩니다. 즉 종합주가지수는 박스권 밴드상에서 왔다 갔다 상단 하단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박스 횡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특별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시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제 갈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러한 마인드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단기도 그렇고 중장기에도 많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12월 17일입니다. 드디어 12월도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이제 거래일상으로 한 10거래일 남았죠. 자, 12월 17일 수요일 주식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조금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전거래 대비 16.23포인트 내린 1904.13을 기록을 했습니다. 개인이 1190억, 기관이 3026억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이 5300억 매도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괜찮습니다. 기관들이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약간 유가 하락에 대해서 조금 배팅을 좀 한 것 같은데요. 기관의 매수세에는 금융투자가 1993억, 기타 법인이 1091억, 보험이 293억, 투신이 217억 매수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차익거래가 25억, 비차익거래가 782억 매수를 보이면서 총 807억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업종별로
통신업종을 제외하고 전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통신업종만 유일하게 0.15%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기가스, 건설, 의료정밀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대부분이 약세 마감이었죠. 한국전력, 삼성생명, SK-CNC와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 마감했는데 특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을 오랜만에 한 10년 만에 인하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급락을 했네요. 현대차, SK텔레콤이 보합을 했고요. 삼성화재, KTNG, 네이버 등 8개 종목만 강세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은 증권업을 47억, 섬유의복을 21억 매수한 반면 제주업을 3042억, 전기전자를 1645억 등 대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반면 제주업을 1594억, 전기전자를 721억 등 대부분 매수를 했고요. 증권을 38억, 금융업을 30억 매도했습니다. 별로 매도한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날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12원 40전 내린 1086원 70전으로 달러 대비 유로는 0.0098달러 오른 1.2531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일본 엔화 대비 원화는 0.0957원 오른 9.3552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5개 종목을 포함해서 285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1개 종목을 포함해서 513개 종목이 조정을, 77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매도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94포인트 내린 534.15를 기록을 했는데요. 개인이 214억 매수한 반면 외국인은 136억, 기관은 20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신권은 102억, 보험은 33억, 국가 지자체는 23억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프로그램 매매는 비차익 거래 위주로 80억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통신방송 서비스, IT 부품 등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한 반면 금융, 정보기기, 일반 전기전자 등 6개 종목은 강세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약세 종목이 대부분이었죠. 개인주들이 그동안 급등을 했다가 많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컴투스, 원익 IPS, 게임빌 등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 마감한 반면 웹젠과 포스코 캠텍, 바이로메드는 보합을 보였습니다. 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이오테크닉스, 셀트리온, 한국토지신탁 등 9개 종목은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디지털 콘텐츠를 52억, 제약을 27억 매수한 반면 제조를 51억, 인터넷을 28억 등 대부분의 업종을 매도했고요. 기관은 인터넷을 39억, 오락문화를 23억 매수한 반면 제약을 38억, 기타 서비스를 37억 등 매도 일색이었습니다. 이날 코스닥에서 상한가 14개 종목을 포함해서 335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3개 종목을 포함해서 623개 종목이 조정을, 69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2월 17일 수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11월 PPI 발표 있고요. 북한의 김정일 사망 3주기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야당의 박지원 대변인이 박지원 의원이 또 간다고 그러죠. 예. 청룡영화상 또 진행을 하고요. 코스피의 우리투자증권, NH농협증권, 코스닥의 영남제분과 시노펙스, NSV가 주류총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스닥의 시제는 한 주당 0.5주 비율로 무상증자, 신주 배정 기준일이고요. 이날 웰메이드가 코스닥이죠. 예전에 상장 폐지됐던 예당을 인수하면서 웰메이드 예당으로 상호 변경을 합니다. 벌써 예당은 오래전에 인수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럽입니다. 7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가 지난 2009년 7월 이후 최초로 배럴당 60달러를 하회하면서 떨어졌는데 희한하게 에너지 기업들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최근 너무 과대낙폭을 했다 대한 바닥이라는 기조가 조금 형성이 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는데요. 거기다가 16일 발표되었던 유럽의 지표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가 11월 유럽연합 신차 등록 대수를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 발표를 했는데 95만 3,886대였죠. 자, 시장 조사 기관인 마킷이 12월 유로존 국가 PMI 잠정치가 50.8로 전망치 50.5, 11월 수치인 50.1을 모두 상회하는 좋은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독일의 12월 제조업 PMI가 51.1로 지난달 49.5에서 확장세로 전환이 되면서 시장 전망치인 50.3을 뛰어넘는 아주 좋은 수치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독일의 제조업도 늘어나고 하면은 무역 수지가 많이 흑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10월 유로존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240억 유로로 지난 9월 181억 유로에서 흑자 폭이 상당히 증가하는 아주 좋은 모습인데요. 독일의 민간 경제 연구소인 유럽 경제 연구센터 ZEW가 12월 독일 경기 기대 지수를 34.9로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수치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원유와 가스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유가가 하락하니까 러시아가 루블라가 특히 급등을 하면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전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 대비 루블라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보였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루블라 가치 방어를 위한 기준금리를 10.5%에서 17%로 7포인트가량 상향했습니다. 미 달러화 대비 러시아 환율이 70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지난 98년도 루블라가 이후에 가장 평가 절하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과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잘 되면서 범유럽권 스탁스 유럽 600은 전거래 대비 5.59포인트 상승한 328.88을, 영국의 푸티백은 전거래 대비 149.11포인트 상승한 6331.83을, 독일의 닥스30은 229.88포인트 상승한 9563.89로, 프랑스 객사공은 87.82포인트 상승하면서 4093.20을 기록을 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준진류가 배럴당 56달러 근처까지 좀 반등을 했죠. 하면서
뭐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닙니다. 정유와 가스 관련주들이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툴루 오일이 6.3%, 비지그룹도 4.04%, 에프론이 9.2% 급등을 했습니다. 원자재 관련주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리오틴토, BH빌리턴, 안토파가스타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영국을 대표하는 금융그룹이죠. 바클레이가 2.2%, 로이즈 뱅킹그룹도 3.3%, 스탠더드 차타드가 0.5% 강세 마감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브리티시 텔레콤이 통신기업이죠. 모바일 업체 서비스 이 일을 12.5 파운드 125억만 파운드죠. 예. 달러로 환산하면은 195억 불인데 인수 소식에 0.53% 강세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유가 하락과 러시아의 움직임으로 조정 마감했습니다. 16일 현지 시각 국제 유가 급락세를 멈추고 진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서부 텍사스 원유 1월 인도분 선물 가격이 장 초반부터 등락을 거듭한 이후 전거래 대비 2% 정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연료 선물 가격이 장 초반 배럴당 53달러 60센트로 지난 2009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경신 이후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거기다가 이제 유가에는 좀 좋은 시그널이었고 HSBC가 이날 중국의 12월 제조업 PMI 속보치를 49.5로 7개월 만에 확장세 기준인 80 아래로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러시아, 그다음에 유가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 유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출국 오페크 감산 가능성이 없죠. 이미 뭐 얼마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그다음에 거기다가 원유 공급 과잉과 유가 하락으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거 외에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루블화가 사상 최초로 1달러당 80루블을 기록을 했습니다. 통화 급락 방어를 위해서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7% 인상을 했고요. 달러 대비 루블화가 전거래 대비 11.35% 올라가면서 73.05 루블로 거의 아직 8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많이 좀 7불 정도, 7루블 정도 좀 떨어졌는데 기준금리 인상의 통화 가치가 10% 이상 폭등 후에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중앙은행이 어제죠 15일이구나 15일 이틀 전에 긴급 통화정책 회의를 해서 기준금리를 10.5에서 17%로 6.5포인트 내렸는데 알렉산드르 로박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카타르 도하 컨퍼런스에서 유가 하락세는 좀 진정될 것이고 내년에는 지금 원유 생산하고 있는 현 수준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근데 뭐 유가도 있고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보였죠. 다우가 전거래 대비 0.65포인트 조정한 17,068.87을 S&P 500은 0.85% 조정한 1972.74를 나스닥은 1.24% 조정한 4,547.83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9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100개 업종이 조정을 보였는데 CBOE 5년 만기 미국채, 필라델피아 원유 서비스 지수, 아멕스 디스크 드라이브 등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7개,
하락이 23개였는데 보잉, 3M,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등이 강세를 보였고요. 나스닥 100종목 가운데 상승이 15개, 하락이 83개였는데 스테이플스가 2.3%,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1.9% 강세를 보였고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146개, 하락이 348개였는데 텍사스주 플라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유가스 기업 덴버리 리소스가 7.26%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본사를 둔 광산업체 피바디 에너지가 완전 그동안 원유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피를 봤죠. 근데 오늘 이날 5.7%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뉴욕의 상하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 준연료가 2센트 상승한 배럴당 55달러 93센트로 런던 IC 사무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1달러 20센트 조정한 배럴당 59달러 86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13달러 30센트 조정한 온스당 1193달러 90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2월 17일 수요일 글로벌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과 중국 상업무역 공동위원회 2일차 진행을 하고요. FOMC 정례회의 2일차, 연방준비제도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끝나고 난 다음에 제리 넬렌 연방의장 기자회견이 있고요. 모기지 은행가 협회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11월 실질 소득, 11월 CPI, 에너지정보청 주간 석유 재고 발표 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11월 무역수지 예비치, 11월 기계류 수주 수정치 발표 있고요. EU에서는 유럽에서 ECB 정책위원회 회의, 11월 CPI 확정치 3쿼터 노동비용지수와 영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영국 동료검토 보고서 발표 있고요. 12월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의사록, 11월 실업률과 12월 산업동향 발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주 강한 상승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합주가지수는 조정을 하고 있지만 개별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강한 마인드로 강한 종목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시장을 리더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 보셔야 되겠고, 그런 종목에 배팅을 하셔야 되겠죠. 철저하게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12월 17일 수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출발하시기 바랍니다.